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2026년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대비 매일 적중 예상 500문제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예상 문제 20문제와 함께 정답, 핵심 해설, 출제 포인트를 실제 국가시험 스타일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은 제8탄 141에서 160번 응급상황 대처, 안전관리, 응급처치 빈출문제 20문제 풀이해 보시겠습니다. 실제 CBT 사례형 문제 구성,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응급상황 대처 핵심 포인트 정리, 요양보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수행 방법 중심으로 문제풀이를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낙상, 화재, 기도폐쇄, 출혈, 의식저하, 응급상황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등 국가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실제 CBT 유형에 맞춰 학습합니다. 정답만 암기하지 말고 왜 그 답이 맞는지 이해하면 실제 시험의 사례형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41번 식사 중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말을 하지 못하고 숨쉬기 어려워합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등을 가볍게 두드립니다. 2. 물을 마시게 합니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4.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5. 손가락을 입안 깊숙이 넣어 이물질을 꺼냅니다. 정답은 3번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대상자가 말을 하지 못하고 숨쉬기 어려워하며 목을 움켜쥐는 행동은 기도폐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 경우에는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의식이 있는 성인이라면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 올리기죠.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게 하거나 손을 입안 깊숙이 넣는 행동은 오히려 기도를 더 막을 수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기도폐쇄 응급상황, 하임리히법 적용, 물을 마시지 않게 한다. 142번 대상자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 혈압 2. 맥박과 호흡 3. 체온 4. 식사 여부 5. 혈당 정답은 2번의 맥박과 호흡입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를 발견하며 가장 먼저 의식을 확인한 후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의식 확인, 호흡 맥박 확인, 심폐소생술 판단입니다. 143번 성인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때 가슴 압박 깊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2cm 2. 3cm 3. 4cm 4. 5cm 5. 6cm 정답은 4번의 5cm입니다. 성인 심폐소생술에서는 가슴을 약 5cm 깊이로 압박해야 합니다. 너무 얕게 압박하면 혈액순환 효과가 부족하고 너무 깊게 압박하면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당 100에서 120배의 속도로 압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4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 패드를 먼저 부착합니다. 2. 전원을 켭니다. 3. 가슴 압박을 중단합니다. 4. 버튼을 여러 번 누릅니다. 5.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정답은 2번에 전원을 켭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을 먼저 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패드를 부착하고
필요한 경우 전기 충격을 실시합니다. 음성 안내를 차분히 따라가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5번 대상자가 낙상하여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 즉시 일으켜 세웁니다. 2. 다친 부위를 마사지합니다. 3. 대상자의 의식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4. 걸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침대로 옮깁니다. 정답은 3번의 대상자의 의식과 상태를 확인합니다. 낙상 후에는 골절이나 머리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먼저 대상자의 의식과 호흡, 통증, 출혈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무리하게 일으키거나 이동시키면 손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낙상 후 상태 확인, 무리하게 이동 금지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기도 폐쇄 시에는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하거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을 잃은 대상자는 호흡과 맥박을 먼저 확인합니다. 성인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깊이는 5cm입니다. AED는 전원을 먼저 켠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사용합니다. 낙상한 대상자는 먼저 상태를 확인하고 무리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상황 문제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가장 적절한 대처, 이것을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항상 안전 확보, 의식 및 호흡 확인, 즉시 보고 또는 119 신고, 필요한 응급처치 순서를 기억하시면 대부분의 사례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46에서 150번은 출혈, 화상, 경련, 심근경색, 뇌졸중 응급처치를 실제 CBT 국가시험 수준으로 이어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146번 대상자가 갑자기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팔다리를 계속 주물러 줍니다. 3.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충분히 쉬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5. 걸어서 병원에 가도록 합니다. 정답은 3번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한쪽 팔다리의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뇌졸중은 치료 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신속하게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후유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147번 대상자가 갑자기 가슴을 심하게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따뜻한 차를 마시게 합니다. 2. 가슴을 마사지해 줍니다. 3.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4. 조금 걸어보도록 합니다. 5. 진통제를 먹게 합니다. 정답은 3번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에 신고합니다. 심한 흉통과 식은땀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임의로 약을 투여하거나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되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심근경색 의심, 흉통, 식은땀이 날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48번 대상자가 뜨거운 물에 팔을 데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응급처치는 무엇입니까? 1. 얼음을 직접 올려놓습니다. 2. 된장을 바릅니다. 3.
흐르는 찬물에 10 내지 20분 정도 식혀줍니다. 4. 물집을 터뜨립니다. 5. 붕대를 단단히 감습니다. 정답은 3번에 흐르는 찬물에 10 내지 20분 정도 식혀줍니다입니다.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흐르는 찬물로 10 내지 20분 정도를 식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는 화상이 더 깊어지는 것을 막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민간요법인 된장, 치약 등을 사용하는 것은 피부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화상의 응급처치, 흐르는 찬물을 사용한다, 민간요법을 금지한다입니다. 149번 대상자가 갑자기 전신경련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처는 무엇입니까? 1. 억지로 움직임을 멈추게 합니다. 2. 입안에 숟가락을 넣습니다. 3.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전을 확보합니다. 4. 물을 마시게 합니다. 5. 즉시 일으켜 앉힙니다. 정답은 3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안전을 확보한다입니다. 경련이 발생하면 억지로 몸을 붙잡거나 입안에 물건을 넣으면 오히려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머리를 보호하며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련이 끝난 후에는 호흡과 의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보고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경련 시 안전 확보는 입안에 물건 넣지 않기, 억지로 제지하지 않기입니다. 150번 요양원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먼저 개인 짐을 챙깁니다. 2.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합니다. 3. 침착하게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신고합니다. 4. 창문을 모두 닫고 기다립니다. 5. 화재 원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정답은 3번에 침착하게 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신고합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침착하게 비상대피로를 이용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정전이나 고장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화재 시 안전대피,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신속한 신고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한쪽 마비와 말이 어느라면 뇌졸중을 의심합니다. 심한 흉통과 식은땀은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즉시 신고합니다. 화상은 흐르는 찬물로 10 내지 20분 식혀줍니다. 경련 시에는 안전을 확보하고 몸을 억지로 붙잡지 않습니다. 화재 시에는 대상자를 먼저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처치 문제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화상 부위에 된장, 치약 등을 바르지 않습니다. 경련하는 대상자의 입안에 숟가락이나 손을 넣지 않습니다. 낙상한 대상자를 무리하게 일으키지 않습니다. 심한 흉통이나 뇌졸중 증상이 있을 때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며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150에서 155번에서는 출혈, 골절, 저혈당, 의식저하, 호흡곤란 등 실제 CBT 사례형 문제를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151번 대상자가 면도 중 손가락을 베어 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응급처치는 무엇입니까? 1.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은 후 깨끗한 꺼즈로 압박합니다. 2. 상처를 입으로 빨아줍니다. 3. 출혈이 멈출 때까지 손으로 계속 만집니다. 4. 된장을 바른 후 붕대로 감습니다. 5. 아무런 조치 없이 기다립니다. 정답은
1번 상처 부위를 흐르는 물로 씻은 후 깨끗한 꺼즈로 압박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출혈이 발생하면 먼저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고 깨끗한 꺼즈나 천으로 압박하여 지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처를 입으로 빨거나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은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 포인트는 상처는 깨끗한 물로 세척한다. 꺼즈로 압박하여 지혈한다. 민간요법 금지입니다. 152번 대상자가 넘어져 팔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기 어려워합니다.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팔을 여러 번 움직여 봅니다. 2. 골절이 의심되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3. 팔을 세게 마사지합니다. 4. 통증이 있어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5. 뜨거운 찜질을 합니다. 정답은 2번에 골절이 의심되므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움직이면 손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친 부위를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 후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골절 의심 시 고정, 마사지 금지, 즉시 보고입니다. 153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가 식은땀을 흘리고 손을 떨며 의식은 있으나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상태는 무엇입니까? 1. 고혈압, 2. 저혈당, 3. 감기, 4. 폐렴, 5. 골절. 정답은 2번의 저혈당입니다. 식은땀, 손떨림, 어지러움은 저혈당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당분이 포함된 음료 등을 섭취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음식이나 음료를 먹여서는 안 됩니다. 출제 포인트는 저혈당 증상, 의식 여부 확인, 즉시 보고입니다. 154번 대상자가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2. 바로 눕게 합니다. 3. 혼자 두고 약을 찾으러 갑니다. 4. 물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5. 운동을 하도록 권합니다. 정답은 1번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호흡곤란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대상자가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돕고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혼자 두거나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출제 포인트, 호흡곤란은 응급 상황입니다. 즉시 보고하고 대상자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155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1. 물을 마시게 합니다. 2.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3. 바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4. 베개를 높게 받쳐줍니다. 5. 약을 먼저 먹입니다. 정답은 2번에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다.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라면 즉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신고한 후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음식이나 물, 약을 먹이는 것은 흡인의 위험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의식 확인, 호흡 확인, 119 신고 및 심폐소생술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출혈이 발생하며 깨끗한 꺼즈로 압박하여 지혈합니다. 골절이 의심되며 움직이지 않고 고정합니다. 식은땀과 손떨림은 저혈당을 의심합니다. 호흡곤란은 즉시 보고하고 응급처치를 시행합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는 절대로 음식이나 물을 먹이지 않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출혈은 압박하여 지혈한다. 골절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한다. 저혈당은 의식 여부를 확인 후 보고한다. 호흡곤란은 즉시 보고 및 응급조치, 의식이 없을 때는 의식 호흡 확인, 119 신고, 심폐소생술입니다. 이 순서를 정확히 기억하면 사례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는 제8탄 마지막 156에서 160번 화재, 낙상, 중독, 안전사고 예방, 응급상황 종합문제를 이어서 학습하겠습니다. 156번 요양보호사가 주방에서 일을 하던 중 대상자의 옷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장 적절한 대처는 무엇입니까? 대상자를 뛰게 합니다. 2. 담요나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싸 불을 끕니다. 3. 선풍기를 강하게 틉니다. 4. 물을 마시게 합니다. 5. 옷을 바로 벗깁니다. 정답은 2번에 담요나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싸 불을 끕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뛰게 하면 산소 공급이 증가하여 불길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담요나 큰 수건으로 몸을 감싸 산소를 차단하여 불을 끄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후 화상 부위를 확인하고 즉시 119 또는 담당자에게 알려 필요한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옷에 불을 붙으면 뛰지 않습니다. 담요나 큰 수건으로 불을 끕니다. 즉시 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 157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중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1. 대상자의 옷 색깔 2. 휠체어에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4. 대상자의 신발을 벗깁니다. 5. 보호자에게만 맡깁니다. 정답은 2번에 휠체어에 브레이크가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히거나 내릴 때에는 반드시 브레이크를 잠가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으면 휠체어가 밀려 낙상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는 휠체어 브레이크 확인, 낙상 예방, 이동 전 안전점검입니다. 158번 대상자가 세제를 마신 것으로 의심될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 억지로 토하게 합니다. 2. 우유를 많이 마시게 합니다. 3.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 또는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4. 아무 이상이 없으면 지켜봅니다. 5. 탄산음료를 마시게 합니다. 정답은 3번.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 또는 의료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세제와 같은 화학물질을 삼킨 경우에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식도와 기도가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므로 음식이나 음료를 먹이기보다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119 또는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출제 포인트는 중독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입니다.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기, 의료진의 지시에 따르기입니다. 159번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1. 바닥에 물기가 있어도 그대로 둡니다. 2.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닿기 어려운 곳에 둡니다. 3. 이동 통로를 정리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즉시 닦습니다. 4. 어두운 곳에서 이동하도록 합니다. 5. 슬리퍼를 신도록 권합니다.
정답은 3번 이동 통로를 정리하고 미끄러운 바닥은 즉시 닦습니다. 낙상은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 하나입니다. 바닥의 물기나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고 이동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조명을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160번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입니까? 1. 스스로 치료를 결정합니다. 2. 보호자의 허락이 있을 때만 조치합니다. 3. 대상자의 상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합니다. 4. 인터넷을 검색하여 치료 방법을 찾습니다. 5.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후 즉시 보고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응급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의식과 호흡 등 상태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거나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출제 포인트는 안전 확보, 상태 확인, 응급처치, 즉시 보고 및 119 신고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정리 보시겠습니다. 옷에 불이 붙으면 뛰지 말고 담요로 감싸 불을 끕니다. 휠체어 이동 전에는 브레이크를 반드시 잠급니다. 세제 등 화학물질을 삼킨 경우는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해 바닥의 물기와 장애물을 즉시 제거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안전 확보, 상태 확인, 응급처치, 즉시 보고 및 119 신고 이 순서를 기억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상황 문제의 정답이 대부분 안전을 먼저 확보한 후 신속하게 보고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도폐쇄는 하임리법 시행 및 119 신고, 심정지시, 심폐소생술 및 AED 사용, 뇌졸중 심근경색인 경우 즉시 119 신고, 신속한 병원 이송, 화상은 흐르는 찬물에 10 내지 20분 식히기, 골절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격려는 안전 확보, 억지로 제지하지 않기, 중독,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기입니다. 제8단 응급상황 대처, 안전관리, 응급처치, 빈출문제 20문제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제9탄 160일에서 180번 재활지원, 운동 및 관절관리, 보조기구 사용 빈출문제 20문제로 실제 CBT 국가시험 출제 경향에 맞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